선배님들 모시고 이 앞에 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35주년이라고 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제목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게 방화의였어요. 예전에는 교도 들어가면 자범 취급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대항해서 많이 제가 단식도 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범이냐? 저희들은 완전히 일반 도둑놈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정치범으로 아주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원통했어요, 저희 들어갔을 때. 근데 재판 받으러 가면은 주변에 계셨던 우리 동기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너 혹시 프락치 아니야? 그 당시에는 반미 그러면 마치 그 5.18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프락치를 지불하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좀 당혹스럽게 됐는데 주변에서 많은 또 선배님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미문화 방화 사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당당하게 가라.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재판을 꿋꿋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때 5분 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정수철 선배는 저하고 이야기했죠. 저 5.18 묘지에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내기하자고. 그래서 형님 먼저 갈 거야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알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나이 순으로 가시고 계세요. 그런다고 남은 분들보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미문화 방화에 개입된 것은 아마 5.18 역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당시 경영학과 2학년이었는데 저는 전대 갈 때 할아버지 모시고 빨리 취직해서 일하려고 대학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식화 서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용봉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그 5.18이 터진 해에 바로 그 5월 달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도청화 발포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옆에서 총알을 맞아서 꼬꾸라지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인생관 철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저렇게 살상할 수 있는가. 저는 벽을 그 전일 빌딩 그 옆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뒤에 제가 그때 무신론이었는데 걸어서 간 게 우연히 계림동 성당을 갔어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는. 근데 그때 조비오 신부님은 안 계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18 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시민군에 들어가려고 전대병원에 계시는 그때 수간호사로 계셨는데 의료실 제 누님한테 갔어요. 누님, 제가 5.18 시민군으로 가랍니다. 누님이 갑자기 저를 꼭 껴안고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하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동생이 3대 독재 아들인데 이놈 죽으면 큰일 난다. 의사들이 저를 껴안고는 차에 싣고 제 집 원안동까지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장사를 안 나가시고 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으로는 5월 26일 날 새벽에 이틀 새벽에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와요. 외부에서. 그걸 보면서 그 다음날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슴을 쳤어요. 죽지 못한 그런 아픔, 부끄러움. 그게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미문화 방화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의식도 없고 운동도 안 했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 그 살상을 보고 제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령 끝나고 나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평범한 순수서클 유네스코 학생회 이 애들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클럽을 만들자 했는데 그 편지가 검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해온 그 편지 받은 사람들이 전부 서부서로 다 연행됐습니다. 연행돼가지고 3일간 구류를 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3일 동안 구류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난 게 정수철 선배를 만나고 김동현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뭘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반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광주의 어떤 한을 알리기 위해서는 12월 5일 날 가톨릭 농민회가 호남동 성당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학생과 어떤 농민들 간에 연합 시위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동원은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운동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동원합니까? 이제 과 친구들, 서클 친구들 다니면서 너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와준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 30명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근데 이미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요.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실패하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수조 선배랑 만나서 이제 가두 시로는 안 된다. 뭘 할 것인가 하다가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탈레비 그 체제가 무너진 이란 혁명 당시에 미 문화원에 처음으로 방화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문화원 방화가 어떻게 되냐, 광주 미문화원 방화 그 제안했더니 거기서 우리 몇 명만 뜻을 합치면 방화를 할 수 있잖아요. 쉬인 어려워도. 그래서 저희가 방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만은 반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랬죠. 저희가 정말 살육을 당하고 있을 때 겁이 났어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 전부 죽여버린다는, 공습을 무차별을 한다는 그런 소리가 소문이 돌아가지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미치함대가 광주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용빌딩 앞에 대자보 게시판에 크게 붙었어요. 저희는 전부 진짜 시민들이 전부 환호를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살았다. 근데 집단 학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미국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그 대자보를 윤만식 선생님이 썼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우리들 다 여성들도 다 썼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미국에 대한 뼈저린 아주 사무친 분노감을 느꼈고 그게 미문화 방화로 결행하게 된 그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왜 12월 그 9일로 했냐면 12월 10일 날 미국에 지금 브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벤스 국무장관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국방장관 아니면 국무장관이 그때 다음 날 한국을 방한하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2월 9일 날로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추조 선배하고 저는 사전에 12월 8일 날 가서 답사를 했고 사람이 없는 건물을 골라서 불을 질렀어요. 살상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저하고 정추조 선배하고 지붕을 탔고요. 나머지 세 동지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계속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문화 방화를 저희가 할 때 성명서를 왜 내지 않았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돌하게도 어차피 한 번 하고 죽으나 10번 하고 죽으나 똑같다겠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이렇게 살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문화 방화가 걸리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9일 날 집에서 나올 때 새벽에 저희 어머니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세요. 누님이랑. 제가 거기에다가 큰절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살아서는 못 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절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미문화원 방화, 광주 미문화원이 끝나면 서울 미문화원, 부산 미문화원, 전국 대도시 있는 미문화원을 전부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 성명서를 내고 장렬하게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걸렸어요. 제가 이제 방화 끝나고 그날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의 학교를 딱 갔는데 정복과 형사가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면 12월 5일 날 가두시 예비 음모 혐의로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연행을 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불었어요. 왜? 미문화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합수사 요원들이 첩보를 서 주고받는데 여기에 전남대생이 개입됐다는 이야기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임종수가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에 대한 취조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그냥 신사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두드러 까더만요. 아주. 하여튼 그리고 제가 맞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서울 미문화원도 이제 물 건너갔고 부산도 물 건너갔으니까 차라리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당당히 밝히자.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제가 전부 토론을 했는데 정추조 선배가 도망갈 시기를 끌기 위해서 제가 이틀 더 버텼어요. 근데 김동현 선배는 도망가실 줄 알았더니 안 가셨더라고요. 김동현 선배가 끌려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지금도 생생히 느껴요.
에이 더러운 나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네 아빠는 이 더러운 나라에 희생이 된다 하면서 잘 살아라 하면서 당당히 끌려가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정말 지금도 그 육성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엄청나게 고문당했어요. 저하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랬냐면 그분을 이렇게 취조하면 카톨릭 농민회와 연계해서 많은 조직들이 엮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고문을 다 치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 지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강주교도소에서 있다가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제 애숙이 그 당시에 방호님이 도지부장해가지고 미국 스티븐슨 문화원 원장하고 제의를 했어요. 이 친구가 재판을 받을 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일단은 풀어내주고 집행유예를 풀어내주고 전남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시키기로 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판 받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받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 이시훈 나중에 대법관인가 봐 했는데 이시훈 씨가 고등법원장 하는데 저한테 최후 진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백성을 백주에 대낮에 학살한 저 살인마들은 지금도 권력이 혼자에 앉아 있고 너희들은 그 권력이 시구가 돼서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재판하고 있지만 역사와 법정은 우리의 무죄를 알려줄 것이고 너희들의 유죄를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부르르 떨면서 방어한 게 무슨 정의야 하면서 사정없이 하면서 너는 실형 2년 6개월 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교도소 살면서도 박광년 선배가 돌아가시고 관에서 저도 단식회나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단식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고 끝까지 했더니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독적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35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미문화원 하면은 부산 사건이 제일 먼저 또 언급되고 저희 사건은 사실 별로 언급이 안 됐어요. 부산 사건은 저희 사건이 일어난 이후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김현장 씨가 저하고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순철 선배가 도망가고 나중에 수배 전단을 보고 그 수배 전단에 미문화원 방화가 나오길래 그걸 보고 부산 미문화원 사건의 아이디를 얻어서 미문화를 결행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 미문화원 사건,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숱하게 이제 반미 항쟁의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호도됐던 그런 대중들의 어떤 역사 인식이 올바로 바로잡히게 되고 이제 한미 간의 대등한 동등한 그런 국가적인 관계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 뒤에 줄기차게 터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평범하게 이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에게만은 항상 저희는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죽는 날까지도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동기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당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